안녕하세요. 영감수학학원 은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오른쪽에 저희 신경 선생님하고 왼쪽에 신혜진 선생님하고 한번 대치동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입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담할 때 항상 여쭤보고 시작을 하는 게 형제 관계를 항상 여쭤보거든요. 입시 경험이 있으신 건지 제가 한번 간접적인 질문을 한번 좀 해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첫째이거나 외동이거나 하면 좀 잘 모르세요, 입시를.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한번 입시 경험이 있으신지, 그래서 그걸 어머님께서는 둘째나 셋째 자녀분한테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저도 한번 역으로 한번 여쭤본다면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담한 기록이 이제 9만 3천 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책을 쓰고 싶을 정도로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좀 대치동 최악의 공식이 좀 하나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보는데요. 다들 초중 때 선행 어마무시하게 돌리시거든요, 사실. 초등, 중등, 뭐 중3까지도 선행 하면서 이제 뭐 고등 과정에서 공수 1, 2 혹은 뭐 보통 고2 과정인 대수 미적분 1, 그 다음에 보통 고3 과정인 뭐 미적분 2. 확률과 통계는 학교에 들어서 2학년에 배치되거나 3학년 때 배치되거나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막 선행의 선행, 고등학교 때 나가는 모든 수학에 대해서는 선행을 이렇게 다 돌리는데, 첫 중간고사부터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말아먹습니다. 네, 정말 말아먹어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담하면서 들어오면서 앉는 순간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정말로. 왜냐면 다들 뭐 단일한 학원 다녔고 뭐 선행도 할 만큼 했고 뭐 공수일리 여러 번 돌렸고 뭐 정석을 했네 뭐 했네 블랙라벨도 했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뭐 기말 때 잘 보면 되지 않은데, 또 정말 또 최악인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중고등 안 가리고 기말고사 때 더 무너져요. 1년에 중간고사, 중간기말, 중간기말 4번의 내신 중에서 2번은 날렸죠. 근데 어머님들 혹시 이게 감이 오실까 모르겠는데, 대치동 친구들이 다들 뭐 스카이 목표가 아니라 스카이상 뭐 소위 메디컬 목표라는 거죠. 내신을 한 번만 망친 게 아니라 그 내신 뭐 국영수사가 주요 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만 등급이 이제 하나로 떨어져도 어머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메디컬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중간 망쳤지, 기말 망쳤지 이러면 이미 여름방학 아무리 학원 풀타임 돌려도 이미 애들의 멘탈이며 이제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보통 지금 고1 기준에서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현 이제 바뀐 교육과정으로 이제 도형의 방정식, 집합까지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명제가 약간 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도형의 방정식 진짜 어려워하고요. 집합은 수학을 길게 봤을 때 뭐 수능에 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내신에서의 집합 문제는 진짜 어렵게 나옵니다, 사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고3 이전의 선배들, 15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고3 이전의 선배들은 정시라는 또 대체제가 있었어요. 대치동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내신보다 잘 나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이제 바뀐 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예비 고2들부터는 수능에서 정시 반영 비율이 꽤 높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가 한 40% 반영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연구대도 주로 이제 따라서 그렇게 교육 입시 정책들이 바뀌어 나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2 올라가는 친구들도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제 정말 더더욱 좀 자포자기의 상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좀 안 좋은 좀 그 공식을 좀 무너뜨려 보고 싶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해드린 것 중에 하나는요, 어머니들 보통 중3 올라갈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선행을 한 친구들은 공수 1, 2 정도는 선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또 뭐 대수 미적 나가도 좋은데 요 교재는 저번 영상 찍었는데 요 교재는 꼭 권해드릴게요. 이게 공통수학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이제 기출 매거진이고요. 그 다음에 대수 기출 매거진이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모아놓은. 그래서 얘는 한 75회가 들어가 있고 얘는 80회가 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께가 거의 어마무시한데 이게 지금 한 시험 내신 준비 대비 교재예요. 그래서 중3 친구들한테는 반드시 권하고요. 당연히 지금 이제 고등학교가 확정된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더 권해드립니다. 무조건 학생들이 실력이 좋다고 내신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중등 내신하고 다르게 고등 내신은 이제 50분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타임어택 훈련,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배정받은 학교의 그런 기출 경향성 분석, 그 다음에 모든 것들, 그리고 단순히 3, 4개년치의 누적 기출이 아니라 정말 10년치도 다 풀고 올라가도 내신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경원 쌤도 어떻게 해야지 이 입시를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아이들이 많이 놓치는 것이 오답인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는. 네. 네. 본인이 공부했던 문제들을 한번 그냥 지나가고 동그라미 치면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타임어택에서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공부를 할 때 한 문제를 풀고 5분 내지는 10분이 걸려서 맞춘 문제들을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한번 맞췄다고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들도 꼼꼼하게 오답을 해주고 그렇게 오래 걸린 데에는 고민이 오래 걸렸는지 아니면 풀이의 방향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 그 분석이 없이 그냥 맞은 것에만 집중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 문제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월이고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추를 풀면서 그 오답 관리를 무엇보다도 이제 좀 잘 해낸 친구들이 그 좋은 등급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뭐 저도 전형 이과생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수학들을 다들 그죠? 네, 잘 하시죠. 그 근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다들 비슷하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학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 정말 그날 하루 잠이 안 올 정도로 이제 그 한 문제를 정말 매진해서 소위 이제 해설을 쉽게 보지 않았죠. 밤새 고민하는 거죠. 그게 왜 안 풀릴까? 왜 안 풀릴까? 그래서 갑자기 누워서도 이제 천장에 막 그 문제가 이제 그려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번뜩 하면은 내가 거기서 이제 막혔었구나.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막 풀었을 때 이게 슬슬 넘어가면 그 문제는 이제 평생 내 거가 되는 건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답 관리 어쨌든 그런 것들도 다 연결 지어서 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과제 케어 때 보면은 그 해설을 좀 쉽게 참조한다거나 본인이 이렇게 틀렸을 때 약간 좀 이런 것들도 좀 습관을 좀 바로 들이긴 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조금 막 주제를 적어 왔는데 사실 제가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머님들 생기부라는 게 학교에서 생기부는 중요하잖아요, 어머니. 생기부라는 게 뭐 당연하지 뭐 출석, 뭐 결석, 그죠? 출결, 그다음에 지각, 그다음에 내신 성적, 그다음에 뭐 수업 태도 막 여러 가지들이 이제 기록되는 게 생기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영감수학 블로그에 쓴 글이 있어요. 학원에서도 생기부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그런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은 당연히 출석 제 날짜에 지켜서 옵니다. 시간 10분 전에 오죠. 빨리 오는 친구들은 정말 30분 전에 옵니다. 그리고 뭐 수업 태도 뭐 졸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과제 당연히 100%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좀 성적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좀 미흡한 친구들도 소위 좀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사실 이랬을 경우에 조금 저도 좀 고민입니다. 뭐 학원에서는 뭐 이거 과제 안 돼 있으면 뭐 좀 남기거나 막 이러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약간 좀 방법이 안 먹히잖아요, 사실. 그래서 학원에서 사실 어쨌든 어머님들께 사원을 보내시는 거는 분명히 우리 애가 실력이 좋아지고 뭐 성적도 나아지고 이제 분명히 더 나아진 모습을 보기 위해서 보내시는 건데 사실 저도 이렇게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요즘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저희 휘문고에 임동현 군이라고 제가 실명 걸어야 될 것 같은데 호텔 신라 사장님이시죠? 회장님이 아니라 정확한 직책은 우리 이부진 사장님 아드님이 휘문고에서 아마 거의 뭐 탑을 하고 수시며 정시며 거의 뭐 서울대 경영 같죠? 경제가 아니라 김동연 군 인터뷰에 보니까 정말 가장 눈에 띄는 건 수학 문제 많이 풀었고 어떻게 말고 그냥 한 가지 3년 동안 스마트폰 절제했다라는 인터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포스팅 저희가 이제 영감수학 블로그에 저도 이제 그런 글들 좀 많이 쓰는데 확실히 학원에서 보면은 핸드폰을 이겨내는 친구들과 못 이겨내는 친구들의 성적 차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초중 때 아무리 많이 선행시키셔도 학생들 핸드폰 옆에 끼고 있으면 다시 리셋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위 이제 코로나의 저주가 아직까지도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저 잘하는 법이 네. 일단은 산모도 산모인데 이제 최근에 애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 중등 선행 커리처럼 고3 친구들도 뭐 이렇게 어디 강의 듣고 이런 교재 풀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면 이게 수능을 잘 보더라. 이래서 자기는 그걸 풀 수준이 아닌데 그 교재를 고집하고 그 강의를 가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결국에는 이제 집에 다시 와서 다시 녹화된 인강을 들으면서 그 풀이를 다시 따라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제 꽤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시 듣지도 않고 그냥 난 누구 강의 들었다라는 걸로 그냥 만족하면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낸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 학생들마다 역량도 다르고 지금 어디가 빠른 처방이 필요한지를 이제 파악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남들이 다 좋다는 거를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되는데 그 흐름에서 이제 동떨어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이제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걸 지금 안 하면 이렇게 뒤처진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되게 큰 것 같은데 좀 그거를 떨치고 자기의 지금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이제 받으면서 좀 이게 맞춰서 공부를 해가야 이제 3월이든 수능이든 이렇게 성장하는 이제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남 따라가다가 이제 제 가랑이 찢어지듯이 그렇죠. 결국에는 계속 모의고사 전투도 무너지고 네, 옛날 작업, 자기 과거의 그런 어떤 영광에 이제 계속 미련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제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됐다 또는 이런 커리를 꼭 타야 된다라는 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지금 정말 못하는 게 뭐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옆에서 밀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수학도 이제 많이 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초중 때도 막 어머님들이 뭐 초등 때 몰려다니는 학원, 중등 때 몰려다니는 학원, 다들 뭐 기본 정석했네, 실력 정석했네, 뭐 블랙라벨 했네 하는데 고1 때 내신 말아먹고 이제 고2 때 올라가면서 그간 이제 현 고3 이전의 선배들, 고3 포함해서 그 이전의 선배들은 이제 소위 이제 정시 파이터라고 하잖아요. 정시 파이터들이 생겨요. 근데 정시 파이터의 비율이 제가 봤을 땐 정말 고2 뭐 초반, 고2 후반 비교하면 고2 후반에 접대 90% 이상이거든요. 고2 때 애들도 뭐 내신 수능 갈팡질팡 하다가 엄마 나 수능인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머님들은 야 그래도 수시는 쥐고 가야지 이러면서 애들도 갈팡질팡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되고 또 고3 됐는데 또 몰려다녀요. 저기 학원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몰려다니는데 그 몰려다니는 그 이유라든지 그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안 몰려다녀도 되거든요, 어머님들. 100명의 학생이 앉아 있으면 그 100명의 학생들이 다 뭐 수능 1등급인 학생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다양한 등급의 학생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위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수업하시는 분들도 다 여기만 보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2등급인 친구는 1등급 만들어줘야 되고 3, 4등급인 친구는 2등급, 1등급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들 이제 여기만 이제 보고 이제 요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애들이 정작 가서 이제 소위 그냥 눈만 뜨고 있고 분명히 선생님은 멋진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나는 강의를 들었는데 와서 문제 풀었는데 문제 또 안 풀리고 이러는 약간 좀 더 악순환 연결고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는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게 이제 고3들한테는 이제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푸는 게 일단은 가장 객관적인 위치는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봤을 때 본인이 몇 번 틀렸는지 어떤 유형 틀렸는지 이거를 또 옆에서 저희 선생님께서 밀착 케어 하셔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또 맞춤 자료가 또 따로 나가고 이러면서 좀 부족한 게 메꿔지는 그런 과정은 당연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신 준비 하시다 보면 좀 힘드시죠, 그죠? 네, 막 욱 하실 때도 이제 그죠, 그죠. 뭐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좀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저는 아이들한테 바라는 건, 고등학교 올라가는데도 아까 객관적인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른 이제 옆에 원장 선생님이랑 애진 쌤이 말한 것처럼, 선행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고 이게 풀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들어가면서 많이 묻고 많이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질문을 안 하고 맞으면 맞았다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은 그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옆에서 붙어가지고 이런 풀이는 이렇게 교정을 해야 돼. 저런 풀이는 이렇게 풀어야지 1분 30초 안에 풀어낼 수 있어. 라는 걸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기출과 이제 모의고사 기출을 풀면서 좀 다져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님들 저는 대치동에 처음 왔을 때 2명 놓고 수업을 하면서 강사 출신 원장이잖아요. 뭐 정말 한 뭐 2평, 3평 되는 그런 공간에서 학생들을 2명 놓고 수업을 하면서 나름 여기까지 읽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 저희 학원이 좀 소수정예 맞춤형을 오픈한 건 저도 여러 가지로 좀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뭐 판서 형태건 개별 맞춤 형태건 좀 장단점은 있는데 그냥 이 방식이 일단은 맞는 거는 같습니다. 그 여기 앞에도 이렇게 많이 가다 보면 현수막에 레벨 테스트 뭐 어디 학원 레벨 테스트 뭐 레테 전문 막 써놨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저희 학원에도 전화 오셔가지고 막 그런 거 부탁하시는 어머님들 계신데 대놓고 부탁하시면 아마 저희 학원에서 아마 안 받아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제 나름의 자존심과 이 학원의 규모와 나름의 규모와 이런 것들이 좀 허락을 하진 않습니다. 요거 하나 아셔야 될 게 만약에 뭐 중2나 중3 된 친구들이 뭐 대수미적인 대수미적분열 고2 과정을 선행을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미적분율은 현역들이 풀어도 어려운 과정인 건데 그럼 이 친구들이 만약에 중2나 중3 친구들한테 그 이전에 했던 공수 1, 2를 만약에 테스트를 보면 제가 장담하는데 100점 만점 중에 30점도 안 나와요. 학원 테스트를 일부러 어렵게 내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 그러니까 선행은 선행대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너무 빠르고 이거 하면은 분명히 이거에 대한 과제도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 거 복습해야 되고 공수 1, 2 복습하고 뭐 선행 나가는 거 뭐 예습 복습하면 이거 뭐 공수 1, 2 대수 미정 이러면서 애들이 뭐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USB 저장 장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행한 대로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면 좋은데 안 돼요, 그게.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수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정말 상담을 좀 한번 받으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잘못이 없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블로그에 그것도 썼어요. A학원 다니다가 B학원 테스트 보면 테스트 못 봐요. B학원 다니다가 A학원 테스트 봐도 못 봅니다, 어머님들. 그거 인정을 좀 하셔도 돼요, 어머님들. 그리고 학원의 문제라든지 뭐 애들의 문제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궁극적인 문제는 선행이 좀 빠르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와중에도 소위 영재 같은 애들이 있어서 그걸 다 정말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애들이 있는 건데 그 상황이 좀 특수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옛날에 잘했다면 뭐 옛날의 영광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자기 객관화 그리고 부모님한테 필요한 거는 조금 이 말씀도 죄송합니다. 자식 객관화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좀 하고 들어가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해요, 사실. 네. 학원에서 막 그렇게 문제가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선생님들 막 매번 수업 마칠 때마다 어머님들께 보고서를 보내드리거든요. 뭐 생각해보면 그 보고서 내용에 뭐 문제집 뭐 받았는지, 뭐 진도 뭐 나갔는지, 과제, 그날 수업에 대한 피드백, 회차별 어떻게 나왔는지, 시험 점수가 몇 점인지 이걸 다 보고서로 보내드리는데 그 보고서로 보내드리는 과정도 조만간 한번 그 영상 찍어서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영감 수학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그 공수 1, 2 진도 나가는 법 여러 가지 학생들 어떻게 선행을 나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 한번 여기 칠판에 쓰거나 한번 제가 PPT로 좀 띄우면서 한번 조금 발표를 어머님께 한번 조금 그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